자,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를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점에 잡히는 A점이라고 칭하겠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이 만약에 A, FA라고 하는 점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리는 선은 스치면서 지나가는 이 선은 접선인가요? 네. 이 선은 기울기가 누구지? 아니, 네, 기울기 된 미분계수가 기울기라고요? 네. 그럼 이 선은 접선일 거고 이 선의 방정식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지나는 점의 좌표 기울기를 알면 y에서 지난 점의 y좌표를 빼고 기울기 쓰고 x에서 지난 점의 x좌표를 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두 번째, 접점 좌표를 지나면서 이건 접점인데 접점 좌표 A점을 지나면서 접선과 수직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접선과 수직이 되는 이 선은 다른 말로 법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선은 기울기가 누구예요? 나이스. 그럼 달라지는 건 기울기 값만 다르고 지나는 점은 똑같으니까 식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자, 오로지 이거 두 개만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기 두 개만 계속해서 연습하려는 중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문제만 풀기만 할 겁니다.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떤 함수가 2차 함수가 있다고 얘기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에서 접선을 갖다 구하라고 얘기했거든. 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이게 접점인 모양입니다. 그래프에 있는 점. 네.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 값은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죠? 네. 그래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했더니 기울기가 누구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갖다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누구냐고요? 둘. 그 기울기 값은 5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에서 y좌표 뺐고요.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이 양만 해주면 되겠네요. y는 5x 플러스 2인가요? 네. 이게 접선입니다. 아주 쉽죠? 예. 책에선 뭐라고 계속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이고요. 다음 문제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접점 좌표가 주어질 때 접선이었고요. 지금은 접하는 기울기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접점을 알고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구했던 거고요. 지금은 기울기를 알고 있지만 접점을 모르기 때문에 접점을 구해야 되겠네요. 접하는 점의 좌표 필요한데 기울기의 값이 3이라고 하니 기울기가 3 나오는 점의 좌표를 찾을 생각입니다. 미분했더니 4x-1이고 그 값이 3 나오는 x의 값을 구했습니다. 그때 x의 값은 1인가요? 네. 그럼 접점 좌표의 값을 이제 구했으면 좋겠는데 점의 좌표는 x좌표만 안다고 점의 좌표가 아니잖아. 예. y좌표도 필요합니다. 오. x한테 1은 여기다 대입하면 원래 함수한테 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있습니다. 접선은 y-5의 값은 3x-1 네. 따라서 y의 값은 3x 제일 까다로운 게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기울기를 구하거나 접점을 구해서 풀면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함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점의 좌표는 이런 데 있는 점인 것 같아요.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접선이 필요합니다. 그 접선은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나요? 네. 그래서 이 점 좌표, 접점 좌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출발을 접점부터 가정하고 출발할 겁니다. 선생님이 접점 좌표를 t라고 하는 문자로 가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t, T세제곱. 네, 3차 함수에 대입한 y좌표가 t세제곱 플러스인가요? 네. 그런데 접점을 가정했으면은 t라는 문자로 가정했으면 기울기를 알고 싶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알고 싶습니다.
도함수의 값한테 t를 대입한 게 기울기겠죠? 예. 미분하면 3x 제곱이고 T 제곱. 네, 기울기의 값은 t 대입한 3t 제곱이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접선의 값은 y에서 y좌표 뺐고요. 기울기 3t의 제곱. X 마이너스 T. 얘가 접선입니다. 다만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모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접선은 결국은 접선 자체가 누굴 지나요? 접선이 0,4라는 곡선 밖의 점의 좌표를 지난다고 설명했으니 0,4의 값을 대입한 t의 값이 누군지 구할 수 있겠군요. 네. 예. 0,4의 값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0,4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t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네. 0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네. 이항에 좀 2t의 세제곱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t의 값은 t의 값이 마이너스인 걸 밝혔으면 이 t의 값을 다시 대입해줘야지만 우리가 찾는 접선을 구할 수 있나요? 네. t한테 지금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 접선의 방식은 y는 3x 플러스 4인가요? 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예.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때는 접점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지금 종류별로 하나씩 다 한 것 같습니다. 접점 좌표 알고 있을 때, 기울기 알고 있을 때, 곡선 밖에 있는 점의 좌표 알고 있을 때. 이제 공통 접선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할 때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게 fx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gx입니다. 이 두 개의 그래프는 한 점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 점의 좌표의 값을 선생님이 x는 a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공통 접선인가요? 예.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네, a를 대입한 이 점은 y좌표가 서로 같은 점이기 때문에 y좌표가 같을 거기 때문에 f한테 a를 대입한 값하고 g한테 a를 대입한 값은 같은 값인가요? 예. 또 같은 게 뭐가 있죠? 네, f에서의 a에서 접선의 기울기, g라는 함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동일하겠네요.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 미분계수값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점에서 접하는 상황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두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접점이 다를 때 어떤 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함수의 값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접선이 공통되는 접선이 이렇게 생겨먹은 공통되는 접선이 있다고 한다면 왜 휘어진다? 접선의 좌표가 다른 점인가요? 네. 이때 이 점 좌표의 값은 셈이 a라고 하고요. 이 점 좌표의 값은 b라고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점에서 접하는 공통접선입니다. 그럼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함수 fx라는 녀석의 미분계수와 함수 gx에서의 미분계수가 똑같다고 할 수 있나요? 네. a점에서의 함수 f의 미분계수와 b점에서의 gx의 미분계수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함수값은 똑같다고 할 수 없죠. 네. 그런데 문제를 똑바로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물론 출제 비중은 거의 대부분 이걸 출제합니다. 이걸 계속 출제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만 풀다가
문제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인지하지 못해서 틀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삼차함수하고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3차함수와 2차함수가 있는데 이 3차함수와 이 2차함수의 값은 이걸 fx하고 gx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볼까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에서 공통되는 접선이 존재합니다. 한 점에서 마이너스 1인 한 점에서 공통 접선이 존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이고요. 상수 a 값이랑 접선이 필요합니다. 똑같다고 놓을 대상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고 할 건가요? 네. 그리고 미분계수값을 똑같다고 얘기할 거죠? 예. 마이너스를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g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상수 a를 구하라고 했는데 a 값은 구했습니다. 이제 접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도함수의 값은 3x제곱 마이너스 1, 3x제곱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2x입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2네요. 여기서는 뭐 미수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a 값은 나왔었는데 이것 자체가 기울기인 거니? 네. 공통접선의 기울기? 그럼 공통접선의 기울기 알고 있는데 지나는 점의 좌표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1,0이 지나는 점이라고? 네. 접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기울기의 값은 2입니다. y에서 y좌표 뺐고 x에서 x좌표 빼고 있습니다. 따라서 y는 2x 플러스인가요? 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3차 함수에 있는 2, 마이너스 인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값이 6이라고 합니다. 그때 A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 2, 마이너스라는 점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예. 대입해서 A, B에 대한 식을 하나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의 값을 6이라고 얘기하니까 도함수의 값이 필요하고 도함수한테 1을 대입한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A한테 마이너스 6 대입한 마이너스 12? 네. B의 값은? 이것만 구하면 된다고 하네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 위에 있는 두 점 좌표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x값이 마이너스 3인 점하고 x값이 마이너스 1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 함수를 fx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fx의 도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똑같다고 할 거죠? 예.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B의 값은 소거됩니다. 2항했더니 4A가 24입니다. A는 6입니다. A가 6이었을 때 B하고 C의 값 어떻게 구하죠? 함수한테 마이너스 5를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게 5 나온다고요? 네.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5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A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A한테 6 대입했습니다. 그럼 B의 값이 누구죠? 18. 되신 거 맞나요? 예. A 값도 알고 B 값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C의 값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C의 값을 구하려면 함수 fx를 다시 쓰면 되겠군요. 함수 fx의 값이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9x. 근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c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나요? 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뭐죠? 이게 c라고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P점이 있습니다. 그 P점에 대해서 다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P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거는 P점을 지나고 P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 되는 직선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P점을 지나면서 P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이 되는 선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없어. 네, 법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법선은 한자말이어서 접선이라고 하는 한자말 실컷 사용하고 나서 이런 녀석의 값을 법선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쓰기로 했는데 난 그럴 의미를 모르겠어요. 이거 다 한자말 아니야? 수직, 직선, 접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2에서는 법선이라는 말 안 쓰다가 기하라는 책에서 다시 법선이라는 말을 또 씁니다. 그때는. 왜 이런 과정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름이 법선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운 수업할 때마다 그냥 법선이라고 할 겁니다. 자, P점에서의 접선이 필요합니다. P점에서의 접선이 필요한데 P라고 하는 점의 좌표 1,-2고 기울기가 필요하죠? 네. 기울기 구했습니다. 3. 끝났네요. Y에서 Y좌표 뺐고요. 기울기 있었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Y의 값은 3X. 두 번째 거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기울기가 누구죠? 3분의 1. 네,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 똑같습니다. Y 플러스 2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1입니다. Y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X. 다음에는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가 있고요. 거기에 접하는 선에 대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습니다. 이 차 함수에 접하고 직선에 평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선에 평행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획득할 수 있는 거죠? 네, 기울기 값 6인 걸 획득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6이 되는 접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기울기가 6인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건 뭘 모르죠? 접점을 불러서 도함수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4x-2의 값이 6 나오도록 하는 접점 좌표를 구했습니다. 접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x가 2였을 때 y 값은 원래 함수한테 대입할 거죠? 네. 3. 접선은 y에서 y좌표 뺐고 기울기 6, x에서 x값 뺐습니다.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 3차 함수에 접하고 이 직선의 수직이었으면 좋겠다니까 기울기는 뭘 사용하죠? 마이너스. 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을 사용할 거죠? 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2 녀석이 필요합니다. 접점 좌표 찾고 있습니다. 접점 좌표의 값이 누구예요? 7. y-7의 값이 기울기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빵이죠? 마찬가지로 정리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너희는 정리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귀찮아서 안 하려고요.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한 번 더 연습합니다. 곡선 밖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무엇을 가정해야 된다고요? 접점 좌표의 값을 t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가정하겠습니다. 참고서들은 보통 a라는 문자를 선호합니다. 쌤은 t를 더 좋아하거든요. 자, 접점 좌표의 값을 t라고 가정했습니다. 왜 선생님 접점 좌표를 t인 걸 선호하냐면 문제가 미수 a의 값이 들어가는 문제를 많이 출제하거든. 근데 그런 문자가 두 개 겹치면 안 되잖아. t,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이라고 하는 녀석을 접점 좌표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접점 좌표가 있을 때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기울기의 값은 누구죠? 기울기의 값 미분해가지고 2t 플러스 4의 값 미분해서 t 대입한 게 기울기인가요? 예. 이제 내가 찾는 녀석의 값이 접선을 찾았습니다. y에서 y좌표 빼고 있고요.
기울기 썼고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나는 답을 요걸 답으로 써야 됩니다. 다만 t를 모를 뿐입니다. 근데 이게 누굴 지나니까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9인가? 네. 오른쪽에 있는 녀석과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 예. 이항하려고요. 이제 t의 값이 두 개 있네? t가 두 개 있다는 말은 접선의 개수가 두 개 있다는 얘기인가요? 첫 번째 접선은 3대 2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7? 네. 3대 2 하고 있습니다. 10.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3대 2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9 플러스 12 마이너스 6? 되신 거 맞나요? 네.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답이 두 개 있습니다. 답이 왜 두 개 있지? 포물선은 이렇게 생긴 게 포물선인가요? 네. 어떤 점의 좌표 0,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의 좌표가 있으면 이쪽에도 접선이 하나 존재할 수 있고 이쪽에 접선이 하나 더 존재할 수 있나요? 예. 접선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은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자, 공통접선으로 넘어갔습니다.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5라는 점에서 공통접선을 가질 때 다음의 물음에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 점에서 공통접선이 존재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다면 내가 이걸 fx라고 생각할 거고 이걸 gx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당연히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한 함수값이랑 g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을 거고요. 마이너스를 대입한 미분계수와 이 미분계수가 똑같다고 놔야 되겠군요. 네. 제일 첫 번째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두 번째 거 미분에서 마이너스를 대입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암산합시다. 3x제곱 플러스 a인가요? 예. 3x제곱 플러스 a한테 x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3, 2bx 플러스 c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문자는 3개인데 식이 2개다. 그죠? 예. 문자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습니다. 아이씨 어떻게 하지 이제? 정. 이 녀석의 값이 함수값이 5인 건 알고 있다고? 네. 그러면 이제 식의 개수는 여러 개 생기나요 이제? 식은 다해서 이제 3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a의 값이 누구란 얘기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이었을 때 지금 b-c의 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10. b-c의 값은 1이라고요? 예. b-c의 값은 1이고요. 지금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c의 값은 두 개 더하기만 하면 되는군요.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b의 값은? b의 값이라면 c의 값은? a, b, c 다 구했습니다. 문제는 그 공통 접선 자체를 구하시라고요? 예. 그럼 공통 접선이 필요한 건 접점인 것 같은데? 접점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 기울기가 이제 필요하죠? 기울기가 누구였죠? 마이너스 3. 기울기는 요게 기울기인가요? 네. 마이너스 3이에요? 네. 따라서 y-5의 값이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죠? 예. 자, 오늘은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7쪽까지 문제를 풀고 질문 받고 다음 페이지 설명하겠습니다. 푼 것 중에 104쪽에 3번 주원이는 네 알겠습니다. 3-3번이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지금 접한다고요? 네. 근데 3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하면은 접점 좌표가 있을 건데 접점이 없네요? 네. 접점이 없는데 기울기의 값은 7이라고? 네. 나 지금 문제되는 건 접점이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도함수의 값을 통해 접점을 구할 수 있나? A 때문에 못 구하는 거지. 그래서 막혔던 거지. 네, 맞아요. 접점이 없는 문제를 다 틀렸어요. 지금 이 값이 지금 기울기 값이 7 나오는 x의 값이 필요해요? 네, 그 x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 x의 값을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접점 좌표의 값은 t, T 세제 T, 또는 접점 좌표의 값은 직선 위에 접선 위에 있는 점도 접점인가요? 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럼 접점의 y좌편수 똑같을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여기다 t 대입한 것도 등호가 성립하겠죠? 네. 이 식률이 왜 이렇게 좋아 이거는? 첫 번째는 t의 세제곱. 이거 두 개 똑같다 놓겠습니다. 더하기 A 마이너스 7T. 그냥 이렇게 아이씨 이거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이중률이 좋아졌지 이거? t의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3의 값이랑 똑같다 놓을 거죠. 네, 또 똑같은 녀석의 값은 3t의 제곱 플러스 a의 값이 7이랑 똑같나요? 네, 그럼 a 값 대신에 대입하면 t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 값 대신에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7의 값을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 2T. 되신 거 맞나요? t 무슨 말하고 있죠 지금? 아, 정신줄 또 났네요. 7태값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항해주면은 2t의 세제곱의 값이 16? 네, 그럼 t의 값 2? 네, t의 값 2가 되면 2 대입했습니다. a가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5인가요? 아까 106쪽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묻어있어. 106쪽이 5-3번으로 갔습니다. 5-3번은 두 함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만나고요. 그 점에서의 접선인 서로 수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fx, 얘를 gx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도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것도 그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인가요? 네,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인 서로 수직이라고 하는 조건을 사용하려고요. 수직이면은 마이너스에서 접선의 기울기랑 마이너스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f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왔더니 a의 값은 3분의 2. 두 번째 건 g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걔도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먼저 첫 번째 걸 미분했더니 3x제곱이에요? 네. 거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3인가 그냥? 네. 두 번째 거 미분했더니 2x 플러스 b입니다. 거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요? 그럼 따라서 b의 값이 누구죠? b의 값이 3분의 5였을 때 3분의 5 대입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c의 값은 3분의 1인가요? 3개분을 더했습니다. a, b 더한 게 누구죠? 3분의 3분의 8이구나. 3분의 9가 아니구나.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7쪽에 2번. 107쪽이 2번으로 갔습니다.
107쪽에 2번이 3차함수하고 x축, 3차함수 x축바에 a만큼 y축바 5만큼 평이동했더니 어떤 직선하고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a라는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함수를 평이동하면 이 직선하고 접한다고? 네.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거는 얼만큼 이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네, 접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 3차함수를 평이동하면 식이 안 이뻐지잖아. 예. 네. 직선. 그럼 직선을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직선은 얼만큼 이동해요? 마이너스. 직선 자체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해요? 예. 그럼 얘하고 얘가 서로 접한다고요? 예. 식을 정리하려고요. y의 값은 얘가 접선이에요? 네. 아, 맞아요. 아, 이 뭔가 이상한데 대가리가 왜 사용되다 말다 그러지? 저 3차 함수의 값 있는데 저 3차 함수의 값에서 기울기 값이 3, 마이너스 3이 나오도록 하는 접점좌표 필요하죠? 네. 그럼 도함수의 값을 구했더니 3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값이 마이너스 3 나오는 x값이 필요합니다. x값이 누구예요? 1. 네, 중근이네요. 네. 그 x값 1이기 때문에 1대2반 접점좌표가 누구야? 마이너스 6. 이 접점좌표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나요? 그 대입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6.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할 게 몇 번이죠? 4번. 3번, 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원점에서 4차 함수에다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2개입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선이 2개 있으면 접점좌표도 2개 있습니다. 접선의 개수는 접점의 개수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우린 접점의 좌표의 값을 t라고 놓나요? 예. 즉 t가 서로 다른 2개 있어야 됩니다. 접선의 개수가 2개면 접점이 2개고 접점이 2개면 t의 값은 2개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접선의 접점좌표를 ab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점에서 그어준 접선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접점좌표부터 가정해서 산수하는 겁니다. t, t의 4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6. 접선의 기울기 값은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가 기울기인가요?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 지난다고요? 아, 생각이 없어, 이 새끼야. 생각이 없다고.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이게 원점에서 그어준 접선이니까 원점을 지나요? 0,0을 대입해가지고 만족하는 t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항했더니 3t의 4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6의 값은 빵입니다. 그럼 t제곱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는 t제곱이 될 수 없습니다. t제곱의 값은 2입니다. 그럼 t라고 하는 세의 값은 서로 다른 2개 맞아요? t의 값이 다한 것 같을 때 내가 필요한 거는 원점하고 a점 좌표는 루트 1을 대입한 걸 a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루트 2 대입했습니다. 맞나요? 네. b점 좌표 구했습니다. b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1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럼 한 점은 원점이고 나머지 2점의 좌표의 값은 이거 2개라고요? 그럼 가로 길이 값이 몇이야? 높이의 값은 몇이라는 얘기죠? 넓이의 값은 몇이에요? 그 다음 4번 모른다고 하신 거죠? 네. 4번 문제는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두 함수에 대해서 한 점에서 접할 때 a의 값을 결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은 점에서 접하는 모양입니다. 한 점에서 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에서는 그 한 점에 x좌표를 안 줬네? 네. 그러면 난 두 개를 똑같다고 할 건데 여기 a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t라는 변수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t라고 하는 점에서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죠. 네. t라고 하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산수해가지고 문자 t하고 a 두 개 있으니까 연립해서 a 구하세요라는 얘기군요. 먼저 t 대입하고 있습니다. 함수값이 또 서로 똑같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미분의 t 대입하고 있습니다. a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t를 먼저 구한 다음에 나중에 a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t의 세제곱. a 값 대신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이항하려고 합니다. 2t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이 근인가? 예. 마이너스 1로 절제법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했더니 t 플러스 1하고 2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인가요? 네. 얘는 판별식 값이 음수입니다.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근의 값은 마이너스 1밖에 없죠? t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여기서 a만 구하면 되겠네요? t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지금 다 풀이한 거 맞나요? 자, 다음은 평균값 정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정리라고 칭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배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녀석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은 그 범위에서 항상 존재한다. 함수 fx의 값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a하고 b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였고요. 이 정리는 별 쓰임새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오로지 최대값 구하세요, 최소값 구하세요라고만 출제합니다. 그리고 배웠던 내용 정리는 뭘 배웠었죠? 네, 사이값 정리를 배웠습니다. 사이값의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가 a라고 하는 값을 대입한 점 a, f입니다. 여기가 b를 대입한 b, fb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이값 정리도 닫힌 구간에서는 무조건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할 건데 선생님이 미리 여기다가 상수함수 FA하고 FB 사이에 상수함수 Y는 K를 갖다 그리면 FA하고 FB 사이에 상수함수 K를 그리면 FX라는 녀석과 K라는 녀석의 값은 만날 수밖에 없나요? 네. 단순하게 연결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고요. 조금 복잡하게 그리면 여러 점에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연결하든지 간에 교점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교점이 A와 B 사이에서 이 방정식에 근이 생기는 건가요? 내 말 좀 납득하시나요? 요 사이의 근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이 점의 x좌표를 c라고 지칭할 거라서 요 x자리에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fc의 값이 k가 나오는 그런 c의 값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 응용입니다. 사이값 정리 응용은 얘도 마찬가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꼭 들어갑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꼭 들어가고요.
A 대입한 녀석은 B 대입한 녀석은 부호가 반대입니다. A 대입한 녀석과 B 대입한 녀석의 값이 부호가 반대라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연속이라는 조건에 부호가 반대라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그럼 X축이라는 녀석의 값은 그 사이에 들어오나요? 네. 지금은 fx라는 녀석의 값이 빵 나오는 방정식은 그래프가 x축값만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이 사이에 연속인 녀석을 그리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리면 교점이 한 개, 꼬불꼬불 그리면 교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네. 그 근의 값이 어차피 A하고 B 사이에서 근이 발생하나요? 예. A하고 B 사이의 근이 적어도 하나 이상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쓸 때 이 자리에다 C를 대입해가지고 C를 대입해서 빵 나오도록 하는 C라고 하는 녀석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 응용입니다. 납득할 수 있게끔 다시 복귀해드렸고요. 우린 이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려고 하는 녀석은 롤의 정리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하려고 합니다. 롤의 정리라는 녀석은 이런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함수 fx의 값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정리들은 연속이라는 조건이 다 들어가네. 그리고 열린 구간에선 미분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즉 A하고 B 사이에는 그림이 연결되어 있고 뾰족한 점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조건이 깔려 있을 때 FA라는 녀석과 F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나란한 점입니다. 이 두 녀석은 나란한 점입니다. 즉 함수값이 서로 같은 값이니까 나란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물어본다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뭐가 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0이라고요? 네. 그럼 X축의 평행한계의 기울기가 0인 거잖아. 네. 근데 이 사이에 선생님이 그림을 단순하게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이 그림이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점이 몇 개 있어? 근데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건 한 개인가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접선의 기울기 빵 되는 점이 이렇게 두 개 있나요? 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점들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존재하겠군요. 근데 이런 점들을 C라고 지칭한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C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C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지금 전제 조건이 3개나 있었네.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A하고 B는 나란한 점. 나란하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빵이었나요? 이게 지금 기울기인 거죠? 네 번째 이게 마지막 정리입니다. 네 번째가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함수값이 똑같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함수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대입한 함수값이랑 B 대입한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값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누구야? 네,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인가요? 네. 평균 변화율 값이라.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 녀석과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이 기울기랑 평행한 접점의 좌표는 한 개 있나? 네.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평균 변화율값이랑 똑같은 접점의 좌표는 두 개 있나요? 그런 점의 좌표가 A와 B 사이에 저도 하나 이상 있는 건가요? 예. 평균 변화율값이랑 C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똑같도록 하는 C는 A하고 B 사이에 저도 하나 이상 존재하겠군요. 예.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온전하게 들어있을 때 어떤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선생님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선생님 앞에 사이값 좀 A 개소리하지 마세요. 설명한 내용을 받아들였나요? 너는 거기 선생님 설명한 거에서 더 확장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순간 너는 이상한 길로 가는 거야. 한번 드러나 볼까요? 얘기해 보세요. 사이값 A 값과 예. Y선 함수값이 똑같으면 그 사이에 선을 연결할 수가 없죠. 함수값이 같으면 그 사이에 선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문제가 묻지 않는 건데 네가 자꾸 상상하는 이상한 길로 간다니까. 사이값 정리해서 함수값이 똑같아 버리면 이 함수값이 똑같아 버리면 사이에 선을 그을 수가 없다고. 함수값이 똑같은 건 묻지 않아 시험 문제가. 묻지 않은 걸 왜 고민해? 그게 영리한 것 같아? 그게 특별한 것 같고 멍청한 거야 그거는. 절대 물어볼 일 없는 걸 왜 네가 고민하냐고. 주혁아, 왜 쓸데없는 데 꽂혀서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전반적인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꼭 항상 질문하는 패턴이 비슷하잖아.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될까요? 관심을 갖잖아. 자, 숙제나 열심히 해, 이 새끼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첫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fx 그래프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세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은 시험에 나오는 경우 자체가 극히 예외적입니다. 롤의 정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무니까요. 롤의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해야 됩니다. A하고 B 닫힌 구간에서 그래프 연속인가요? 네. A하고 B 사이에서 그래프는 미분이 가능한가요? 네. 그리고 지금 A 대입한 함수값이랑 B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대요? 네. 롤의 정리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빵인데 그 기울기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A하고 B 사이에 몇 개 있는지를 보는 거죠? 지금 A하고 B 사이에 몇 개 있어요? 네.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점의 좌표가 A, FA, 이 점 좌표가 B, FB입니다. 두 점은 나란합니다. 이 선은 기울기가 빵입니다. 기울기 빵이 되는 녀석의 값은 물론 여기 세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지만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는 거는 반드시 A하고 B 사이에서만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하고 B 사이에는 3개 있는 건가요? 예. 롤의 정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에 출제된 빈도가 적으니까요. 중요한 건 평균값 정리가 중요합니다. 평균값 정리가 중요하고요. 평균값 정리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정형화된 형태의 평균값 정리만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평균값 정리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모르는 너 지금 이상한 생각에 꽂혀있지 지금. 딴 생각하지. 조금 왜 확인하는데 지금 하는 거에 집중해서 지금 하는 걸 터득이 해야지. 자, fx라고 하는 녀석이 오른쪽 그림과 똑같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똑같았을 때 왼쪽에 있는 건 평균별과 미분계수가 똑같도록 한 C의 값은 A하고 B 사이에 반드시 하나 이상 존재하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지금 주어진 두 점 A점하고 B점은 사이에서 연속이고 사이에서 뾰족한 점 없이 미분이 가능한 상태고 A, B 사이의 평균별은 요건가요?
요거랑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지점이 세 군데 있나요? 예. 그런 C의 값들은 이 점의 X좌표들 C의 값들은 세 개 있습니다. A하고 B 사이 있는 것만 구할 겁니다. 근데 시험은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니네한테 A, B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시험에서 이따구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롤의 정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걸 처음 배웠으니까 롤의 정리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한 번쯤 숫자로 연습하는 기회를 주는 거지 시험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은 잘 묻지 않습니다.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고 한다면 그걸 만족하는 C의 값이 누군지 묻습니다. 지금 주어진 녀석은 마이너스 5대2번 거랑 플러스 1대2번 게 같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1대2번 녀석의 값이 3인가요? 네. 마이너스 5대2번이면 25 빼기 20 빼기 2여서 3인가요? 마이너스 5대2번 함수값이랑 플러스 1대2번 함수값은 같은 함수값입니다. 그 사이의 평균 변열값은 빵인가요? 네. 그 사이 평균 변열값은 빵인데 문제 요구한 건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고 했는데 롤의 정리 자체는 C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나오도록 하는 C의 값이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죠? 근데 지금 주어진 함수의 값 어디로 불러게요? 아래로. 아래로 불러긴 녀석의 값이어서 실은 미분하지 않아도 가운데 중점 좌표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가 인지할 수 있군요. 이 점이 누구죠? 마이너스 2? 예. 그럼 C의 값은 마이너스 2겠네? 하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온 녀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미분했던 2x 플러스 4인가요? 네. 그 접선의 기울기 값 20 플러스 하죠? 네. 그게 빵 나온 C의 값을 구했고요. 그 C의 값은 이 사이에 반드시 존재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존재하나요? 예. 이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녀석은 답으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C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2대2번 값이랑 플러스 2대2번 값이 같을 겁니다. 왜? 롤의 정리니까요.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뭐가 필요해?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나오도록 하는 C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 사이인 것만 C로 인정할 수 있나요? 그래서 미분해가지고 3C의 제곱 플러스 4C 마이너스 4의 값이 빵 나오도록 하는 C의 값이 필요합니다. C의 값은 지금 두 개 있는 상태입니다. C의 값은 한 녀석의 값은 3분의 2이고 또 한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의 값은 사이에 있는 게 아니죠. 네. 마이너스는 버릴 겁니다. 반드시 사이에 있는 것만 C의 값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문제가 평균값 정리가 뭔데 그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녀석에 대해서 문제 풀라는 게 아니야. 평균값 정리를 알려주지 않아. 평균값 정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겠네.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고 하니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의 값이랑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도록 하는 C의 값을 찾는 거죠. 그 C의 값은 반드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건 산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변값 산수하고 있습니다. 좌변값이 3분의 2대2 했더니 마이너스 1대2 했더니 미분해서 C대2 했더니 좌변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4니까 이항해주면 C의 값은 2분의 1은 답으로 허용할 수 있나요? 네. 네, 범위 사이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0과 3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평균 변화율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 값이 다음 것 같고요. 미분계수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C의 값은 반드시 0과 3 사이에 있는 것만 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3분의 3 대입했습니다. 29. 3 대입했더니 27 더하기 9니까 36, 36에서 1 뺐으니까 35인가요? 예. 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미분해서 C 대입하고 있습니다. 3C제곱 플러스 3인가요? 네. 좌변값이 12입니다. 12가 나오도록 한 C의 값이 누구예요?
그 중에서 범위 사 있는 걸 선택해야 되죠. 네. 루트 3만 답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내용 정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평균값 정리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푸는 문제들은 평균값 정리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모르면 일단 평균값 정리라고 말한 것도 풀 수 없고 평균값 정리를 말하지 않아도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하나도 풀 수가 없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쌤이 너희한테 평균값 정리 이해하게끔 설명해 주잖아. 그런 것처럼 다른 친구한테 평균값 정리는 뭐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멍청한 애 데리고 평균값 정리 설명하면은 잘 습득됩니다. 자기보다 머리가 안 좋은 애한테 학기 딱 시작하면 가가지고 야, 씨, 너 평균값 정리 모르지, 병신아.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한 2명한테만 알려주면은 니네 평균값 정리가 잘 있게 됩니다. 자, 쌤은 지금 발전 문제를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발전 문제에서 극한값을 하나 제시한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극한값을 마이너스라고 제시하고서 함수의 그래프 위에 x가 4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x가 4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접점좌표,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접점좌표는 4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접점이냐? 네. 그럼 4,4f 사이 값이 접점인가요? 네. 기울기 값 미분의 4 대입한 게 기울기인가? 예. 그럼 나는 지금 도함수의 값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누구죠? 네, 한 번은 앞에 값 미분해서 1 곱하기 fx고 뒤에 값 미분해서 x f'x인가요? 네. 주역 이해 되시나요? 거기다 4를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4 대입했습니다. 4 대입했더니 f4 플러스 4f' 사의 값이 지금 접선의 기울기라고요? 네. 그럼 이게 숫자로 누군지만 알면 나는 접선의 방식이 끝나겠네요. 그걸 극한값을 통해서 그 두 개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 f4의 값이랑 f' 사의 값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여기서 구하라고 합니다. 괄호 속에 x제곱이 있습니다. 나는 괄호 속에 있는 건 손댈 수가 없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가까이 갔을 때 분자에 있는 녀석의 값은 fx의 제곱. 근데 2대2 했더니 부모는 빵입니다. 2대2번 분자도 빵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f4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부모가 빵이면 분자도 빵이어야 되니까요. 네. 그럼 6이라는 녀석 대신에 f4라고 써도 되는 건가? 네. 괄호 속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게 있어야 되니? 네. 근데 원래 식과 똑같진 않잖아. 예. 원래 식과 똑같으려면 뭘 곱해야 돼요? x 더하기. 이러면 원래 식과 똑같나요? 자, 이 값이 누구예요? 라고. 네, 뒤에 있는 숫자 4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x가 2로 가면 x의 제곱의 값이 4로 가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앞에 건 f'4입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4. 네, x한테 2 대입했으니까 4죠? 그 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합니다. 따라서 f' 마이너스 4의 값은 f' 4의 값은? 그럼 이것도 알고 있고 이것도 알고 있으니까 접점좌표는 누구라고요? 14. 기울기 누구라고요? 앞에 건 6, 뒤에 거는 마이너스 4. 네. 접선의 기울기는 2인가요? 네. 그래서 접선의 값은 y-24, 기울기 2, x-4의 값이 접선이죠? 네. 상황이 복잡하지만 집중력을 상실하지 않고 극한도 알아야 되고 곱미분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주역이 지금 설명하는 건 이상한 상상 따위 안 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차 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하고 기울기가 4가 되는 두 개의 직선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차 함수의 기울기 마이너스 2가 되는 접선도 있고 기울기가 4인 접선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접점좌표를 각각 A, B라고 한다면 접점 우리한테 구하라고 얘기했고요. 두 점 A, B 사이를 P라는 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곡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포물선은 아래 블록인가? 네. 아래 블록인 포물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접선이 있다고요? 네.
기울기가 4인 접선도 있다고요? 네. 이 접점의 좌표의 값을 A점, 이 접점의 좌표의 값을 B점이라고 얘기했고요. P점 좌표의 값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 네. 그리고 AB를 연결하는 삼각형 P점과 AB를 연결하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래요? 네.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 넓이는 어떨 때 최되냐고 물어봤나? 네.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어떨 때 최되지? B가 실 AB라고 하는 선은 고정된 길이일 테니까 AB의 값을 밑변이라고 생각했을 때 AB라는 선과 평행한 접선의 접점 좌표가 P였을 때가 넓이의 값은 높이가 최대일 테니까 넓이의 값은 최대인가요? 예. 나는 이 P점 좌표가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 A점, B점, P점 순으로 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X 도함수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A점, 도함수의 값이 4가 나오는 게 B점입니다. A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여기다 대입해서 Y좌표 구하겠습니다. B점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1, 되신 거 맞나요? A점, B점 좌표 알고 있습니다. 근데 A, B점, B점 사이의 기울기가 누구죠? A, B 사이의 기울기는 1인가요? 예. 그럼 내가 이제 필요한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점이 필요하다고? 1, 접선의 기울기가 1 나오는 점의 좌표 P점이 필요하다고요? 네. 그럼 P점이 누구라고요? P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빼기 1, 빼기 1. 마이너스 4, 그럼 나는 A, B 시점 좌표를 다 구했나요? 네. A, B 시점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만점 한 점을 원점으로 만들어요? 네. 누구를 원점으로 만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A점 A점을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B점 좌표는 마이너스 P점 좌표는 2분에서 4 마이너스 4, 넓이 어떻게 구하지? 주원이 넓이 구할 줄 아시나요? 주원이 넓이 구할 줄 아시나요? 아는지 모르지만 얘기하면 설명할지 말지 결정할 건데 빨리 대답을 안 하죠? 자, 한 점 좌표가 원점입니다. 또 다른 점은 x1, y1이고요. 또 다른 점은 x2, y2입니다. 세 점 중에 한 점이 원점이었을 때 넓이 구하는 방법은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원점은 버리고 두 점의 바깥쪽 길이 곱한 거하고 안쪽 길이 곱한 녀석의 차이값을 쓰려고 합니다. 절대값 속에 바깥쪽 길이 곱한 녀석과 안쪽 길이 곱한 녀석의 차이값을 쓰려고 합니다. 이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고 고동수학상 직선의 방식 파트에서 배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두 점 좌표만 가지고 풀면 되나요?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안쪽 길이 곱한 게 플러스니까 안쪽 길이 먼저 곱할게요. 바깥쪽 길이 곱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인가? 그걸 빼요? 네. 이게 넓이입니다. 이 절대값 속의 녀석의 값은 4분의 27? 그럼 답은 주환이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는 A점의 좌표가 한 점에 A, 5라는 점이 있고 그 점의 접선을 갖다가 두 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때 A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문제 풀 때 한번 설명했습니다. 접선이 두 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접선이 두 개, 아까도 접선이 두 개인 거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접선이 두 개라고 하는 건 접점이 두 개입니다.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놓을 건데요? t라고 놓을 거니까 t의 값이 두 개라는 얘기죠? 방정식 풀다가 나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의 값이 존재하도록 그러도록 하는 a의 값의 합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나는 접선부터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접점 좌표의 값이
t,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제곱 플러스 1이 접점입니다. 기울기의 값은 3t의 제곱 플러스 6t가 기울기인가요? 접선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선 구하는 것들은 산수량이 좀 많아서 몰입해서 집중해가지고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평상시 습관이 이런 거 할 때 느린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망합니다. 근데 이게 누굴 지난다고요? 주역이 t, 누구라고 얘기 안 할 거죠? a, 5를 지나는 거죠? 자, 5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맞게 잘 대입했나요? 이요? 예, 이 빵, 5가 아니었지? 그럼 a를 곱한 것도 있어야 돼요? 예. 이항했습니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인데 마이너스 6at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이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죠? t의 개수가 근데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인데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되는 방법이 뭐지? 그럼 되겠군요. 2하고 3-3a하고 마이너스 6의 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제법을 할 수 있나? 네. 요 a가 없어지려면 요게 6a로 바뀌어야지 소거되겠구나. 네. 그럼 이걸 6a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돼요? 네. 조립제법은 마이너스 1로 할 생각입니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6a 플러스 2 마이너스 4 빵입니다. 그럼 조립제법 했더니 공간이 없어서 좀 지웠습니다. t 플러스 2 곱하기 t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1t 네,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나 맞게 썼냐? 2 빼먹었냐? 지금 하는 이 세 번째 문제가 실은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한 근의 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이미 근 하나는 마이너스 2라고요? 그러면 요게 완전 제곱시키면 근이 마이너스 2하고 이것까지 해서 근이 2개인가요? 네. 첫 번째 케이스는 판별식을 조사해보고 있습니다. VA제곱 6A 플러스 1 마이너스 이게 빵 나올 때가 중근인가? 인수분해가 될지 모르겠네. 이게 마이너스 15지. 네. 3으로 약분했습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네. 마이너스는 이건가? A의 값은 마이너스. 판별식이 빵 나오도록 하는 A의 값을 지금 구한 거죠? 판별식이 빵 나오면 중근일 건데 그때 A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5하고 1이었습니다. 근데 검산을 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 이 밑줄 친식이 뭐로 바뀌지? T제곱. 이 t제곱 빼기 4t 그럼 이거의 근은 누구죠? 1. 그래서 근 2개 맞아요? 네. 두 번째 1이었을 때도 검산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죠? T제곱.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t야? 네. 이것도 근이 누구죠? 그렇다면은 뭔가 이상하다. 아까 마이너스 3분의 5 맞게 대입한 거 맞아? 아까 플러스 4t였네? 사기꾼 놈아? 아까는 t의 값이 이때는 t의 값이 마이너스로 이때는 t의 값이 플러스로 준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검산도 했습니다. 그럼 a라는 녀석의 값이 이런 값일 때는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녀석의 값은 어떨 때 또 가능할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중근일 때도 있겠구나?
얘가 마이너스 2하고 또 다른 근을 갖는 경우가 있겠구만. 예.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근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대입해서 등호 성립해야 되죠. 네. 나 지금 마이너스 2 대입하려고요. 8 더하기 1. 이러면 마이너스 2가 근인가요? 예. A는 마이너스 2? 네. A가 마이너스 2라면 A한테 마이너스 2 대입하려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기재로 이건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중근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또 다른 근인가요? 예. 거기까지 다 검산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2여도 된다고요? 예. 문제는 모든 A의 값들의 합의값을 구하고 있다. 고백값을 구하고 있다. 합이 다 합하려고요. 3분의 답이 1번인가요? 자, 지금 이런 것들은 방금 쌤이 푼 것 중에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으로 갔습니다. 4번은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1대2반 마이너스 1, 3대2반 2, 4대2반 빵 이런 세 개의 함수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fx가 빵 나오는 방정식이 1과 4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확인해 보세요. 뭔 개소리지? 뭐 사용하라는 얘기야? 아니죠. 사이값 정리에 응용을 하라는 얘기군요. 예. 사이값 정리에 응용을 할 건데 열린 구간 1하고 4 사이에서 먼저 닫힌 구간 1부터 4까지 범위에서는 연속인 거 맞니? 네. 다항함수니까? 네. 1대2반 함수값은 음수고 4대2반 함수값은 빵이야? 네. 근데 3대2반 함수값이 2. 양수예요? 네. 그럼 상황은 이런 상황이네. 1대2반 녀석의 값은 음수고 3대2반은 양수고 4대2반 빵이라고요? 근데 연속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도 이런 그림인가요? 네. 그러면 1하고 3 사이에서 이미 근이 있나요? 네. 1하고 3 사이에 근이 있으니까 1부터 4 사이에 근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네.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1과 3 사이에 근이 있으므로 1부터 4까지의 범위에 근이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두 번째,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하는 녀석이 1과 4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네. 뭔 개소리지? 마이너스 2? 1하고 4 사이에? 요게 fx의 값은 3부터 4까지 범위에서 연속이니? 3부터 4까지 범위에서 미분 가능해요? 예. 3과 4 사이의 평균면을 값 구하고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은 3하고 4 사이에 꼭 존재하는 거죠? 이게 평균값 정리죠? 예. 그런데 분모의 값은 1이고 분자의 값은 0에서 2 뺐으니까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녀석의 값은 3과 4 사이에 무조건 있는 거죠? 예. 3과 4 사이에 무조건 있으니까 더 넓은 범위 1과 4 사이에는 당연히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도 참인가요? 네. 근데 문제에서 이 숫자에 해당하는 3하고 4라는 숫자를 찾아내야 돼. 관찰을 통해서. 자, gx의 값이 3fx 빼기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g'x의 값이 빵이 나오도록 하는 녀석이 1과 4 사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먼저 문제에 주어진 게 3개 함수값이 있었으니까 쌤은 미리 3개 값을 조사 좀 하려고 합니다. g한테 1대2 관계 누군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G.
마이너스 1하면서요. 너 근데 유독 이런 실수가 오늘 수업 시간에만도 여러 번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지한테 3대입하고 있습니다. 지한테 3대입했습니다. 3. 지한테 4대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gx라는 녀석의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온 녀석의 값이 1과 4 사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고요? gx라는 녀석의 값은 1과 4 사이에서 연속인가요? 네. 1부터 4까지 범위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네. fx가 다항함수니까 gx도 다항함수죠? 네. 근데 1과 4 사이에 평균 변화율 값이 빵인가? 예.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4니까 이런 평균 변화율 값이 빵이네. 그럼 롤의 정리에 따르면 두 녀석의 값이 함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빵 나오는 시의 값은 롤의 정리에 의해서 1하고 4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꼭 있다? 그러니까 이게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은 1하고 4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있다고 했으니까 참인가요? 첫 번째 사용한 건 무슨 정리를 사용했어? 첫 번째 건 사이값 정리였고 두 번째 게 무슨 정리였지? 평균값 정리, 마지막은 롤의 정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문제에 주어진 숫자들을 보고서 관찰해서 적절한 걸 갖다 사용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나마 쉬운 편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수능에서 풀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